지금부터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은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위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자작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차갑던 긴 겨울이 끝나고 3월의 새학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역사 대나무숲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인데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위인들의 비밀스런 취향부터 그때 그 시절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 숙주나물. 수백 년 전만 해도 이 나물의 이름은 숙주가 아니었다고 해요. 고려시대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이 나물의 본래 이름은 녹두나물로 녹두에서 싹을 틔워 만들어진 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이 나물은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 걸까요? 여기엔 백성들의 서글픈 원망과 씁쓸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숙주나물의 숙주는 세종의 총애를 받던 집현전 학자 신숙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금방 쉬어버리는 녹두나물의 모습이 그동안의 충심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변절해버린 그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백성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죠. 세종대왕이 잠든 신하의 어깨에 곤룡포를 직접 덮어줬다는 일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일화 속 잠든 신하가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세종이 각별히 아끼던 그는 어쩌다 충의를 저버린 변절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역사 대나무 숲에 들어가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이 모든 걸 넌 예측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동생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자로만 보이네. 내게 칭얼칭얼대던 너의 모습들이 이제 너무 그리운데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허전해서 이러는 마음이 아냐. 난 네가 필요해. 이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널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내가 바본 건가 아님 속는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불러줘. 네 입에 붙어있던 내 이름 나만 아는 그 귀여운 목소리로 찾아대던 네가 그리운데 요즘 넌 바쁜가 봐. 신숙주는 남다른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정에 진출했는데요. 평균적인 조정 진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의 두뇌의 비상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게다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까지 4개 국어를 하는 언어적인 비상함도 보였어요. 이런 신숙주는 세종의 눈에 띄었고 이후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를 도왔고 일본의 정치, 문화,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 제국기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보여주는 충신과 성과에 신숙주에 대한 세종의 신뢰는 두터워져 갔고 죽음이 다가오기 전 세종은 신숙주를 포함한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 왕세손 이홍희를 잘 보필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때 이홍희가 비운의 어린 왕 단종입니다. 그렇다면 집현전 학자들의 보필을 받았을 단종은 왜 비운의 왕이 됐을까요? 따뜻했던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왕실의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세종의 죽음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문종은 실무와 학문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안정적인 정치를 이어나가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악화된 병세로 급작스럽게 죽게 되고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차가운 권력의 바람은 조정을 휘감았고 집현전 학자들도 하나둘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죠. 이때 신숙주는 안정된 정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종을 몰아내고자 하는 세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세조를 도와 가장 가까이서 단종의 힘을 약화시켰고 그는 결국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당하는 승정원의 도승지 자리에 올라 수만 평의 땅과 재산을 가지게 됐죠.
최근 개봉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도 이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17세의 단종과 그를 돌보는 마을 촌장 엄흥도의 인간적인 삶을 다룬 사극 영화입니다. 퇴위된 어린 왕의 곁을 끝까지 함께한 남자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모두가 아는 역사적 결말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죠. 특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극중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세조의 오른팔 한명회의 압도감을 잊지 못하실 텐데요. 단종을 끊임없이 압박해오던 이 한명회를 수양대문행에 추천한 인물도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변해버린 그의 태도는 그에게 변절자라는 악명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한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조의 신임 아래에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기틀을 다졌고 조선을 강하게 만든 유능한 정치가이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집현전에서 공부한 성산문이 세종에 대한 충의를 단종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지켰다면 신숙주는 세종이 꿈꾸던 강한 조선을 만들며 충의를 지켰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유독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세조의 편으로 돌아선 인물이 신숙주 하나뿐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마 그건 그가 권력의 흐름에 따른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앞장서서 단종에게 칼날을 휘두른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군주에게 보필하겠노라 다짐했던 어린 왕을 노선군으로 강등시킬 것을 직접 건의했고 단종의 복위운동 이후에는 단종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리며 그동안 쌓아온 충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제는 나물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 변절을 기억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한 명은 목숨을 바쳐 영원한 일편단심의 상징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강한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변절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네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어쩌면 역사가 그에게 내린 판결이 아닐까요?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신숙주도 본인의 이름이 먼 미래 후손들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될 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조금은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숙주나물에 얽힌 우리의 씁쓸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현상의 사랑이라고 말해줘. 그리움이 너무 추워 그저 누구라도 덮고 싶은 나라 내 맘속은 낮은 천장 그 속에 나무도 살지 않았는데 언젠가 네가 들어왔었나봐 해맑은 표정으로 아무도 몰래 스며들었나봐 떨리는 달빛 사이로 사랑이라고 말해줘 어지러운 세상 너라고 말해줘 사랑이라고
두 번째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은 그 시절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SNS가 있다면 조선시대엔 팔도 강산을 뜨겁게 달군 입소문이 있었죠. 오늘은 그중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침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학창시절 그날이 다가오면 괜히 설레서 사물함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고백을 받았다는 핑크빛 소식들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도 조선판 화이트데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에게 사탕과 초콜릿이 있다면 당시 조선의 연인들에겐 이것이 있었습니다. 가을마다 우리의 코끝을 찡그리게 만들며 발밑을 지뢰밭으로 만들었던 주인공, 바로 은행입니다. 조선시대 청춘 남녀에게 은행은 피해 다녀야 할 대상이 아닌 좋아하는 이에게 건네는 고백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은행을 긴 겨울 동안 보관하고 마침내 봄이 되어서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건네는 기다림이 담긴 이 고백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깨끗이 씻고 햇빛에 말리고 겨울 내내 상대를 생각하며 고이 모셔두었던 그 마음을 3월에서야 전달하는 이 유행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건네는 걸 넘어 그 속에 담긴 시간을 선물하는 게 아닐까요? 가을밤 몰래 주워온 은행 열매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성스럽게 보관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런 그 시절의 청춘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우리들의 선조들이 조금은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특히 모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날의 은행나무 근처는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였는데요. 간직했던 은행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암수 은행나무 주위를 돌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지금의 우리가 화이트데이나 성탄절에 산책하는 것과 참 닮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쯤 되니 하나의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하필 은행이었을까? 그 당시에도 분명 예쁜 꽃과 달콤한 간식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엔 은행에 대한 선조들의 깊은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한번 땅에 뿌리를 내리면 1000년 이상을 사는 장수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수나무와 암나무가 일정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아야지만 열매라는 결실이 맺어지는 로맨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순결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상징을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경칩날 밤 함께 은행을 까먹으며 우리도 이 나무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하자는 일종의 서약을 한 것이죠. 마음을 전달하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진 은행은 요즘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묵직한 진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올 가을. 만약 은행 열매를 다시 마주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 더 사랑의 진심이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말이죠. 그저 냄새나고 피해야 할 길거리의 불청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긴 겨울을 버티게 한 따뜻한 온기였고, 또 누군가에겐 영원을 약속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요.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고 쉽게 변하는 순간 속에서 은행나무를 보며 맺은 그 투박한 약속이 유독 귀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잠깐의 달콤함보다 변하지 않을 단단한 진심이 아닐까요? 조선의 3월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의 설레는 마음들이 우리의 3월에도 내려앉기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킥블립의 악몽을 꿨던 건 비밀이지만.
시작된 나의 비밀 이불 속에 숨기고만 싶었어 꼭 그래야만 해 하늘은 파랗고 걱정과는 다르게 시각은 아니란 다행 따르르르 알람은 뒤늦게도 나를 깨워 잠깐 들어봐봐 아무도 모를 비밀이지만 어젯밤의 이야기를 너에게만 말해줄 거야 무서웠던 꿈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기억이 안 나지만 두려웠던 내 맘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큰 고백이야 용기 낼 건 내 마음이야 너만 알고 있어 한번 꿨던 건 비밀이지만 악몽의 끝엔 너의 이름을 부를게 거기로 와내 손잡은 네 손이 나를 깨워 그렇다고 걱정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한테 안기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곳이 너밖에 없기에 이제 우리 잠깐 들어봐봐 너밖에 모를 비밀이지만 내일 밤에 이야기를 너와 함께 만들어갈 거야 무서웠던 꿈 이야기 사실 그다지 기억이 안 나지만 두려웠던 내 맘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큰 고백이야 용기 낼 건 내 마음이야 너만 알고 있어 아무리 꿨던 건 비밀이지만 우리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 너에게만 말한 꿈속 이야기 나에게는 왜 큰 고백이야 용기 낼 건 내 마음이야 너만 알고 있어 아무리 꿨던 건 비밀이지만 오늘 처음 거닐어본 역사 대나무 숲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전해드린 신숙주의 이야기가 단순히 수백 년 전 박제된 채 끝난 과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단종의 비극을 다룬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다시금 우리 시대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록 당시에는 그들이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행보를 기억하며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한 차가운 비판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취를 보여주어도 그 과정이 악했다면 온전히 박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이 역사는 우리에게 결과보다 내가 걸어온 과정이 나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지들을 마주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잠시 멈춰 나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선의 연인들이 나누어 먹었던 은행 열매 또한 그 열매 하나를 나누어 먹기까지의 정성이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의 약속이 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갈 모든 순간들이 결과만큼 아름다운 과정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과정들을 응원하며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의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다 가천대학교. 힘찬 맥 뛰는 가슴 이곳에 펼쳐 배움의 높은 산악 이상의 구름. 오늘의 땀방울이 열매가 되고 내일의 숨결에 순풍이 분다. 서로 사랑 믿음으로 함께 걸